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같이 풀어볼 문제는 2021년도 한국정보올림피아드 KY 2차 대회에서 고등부의 1번 문제로 출제됐었던 회기착륙장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DP 중에서 꽤 재밌는 문제인데 DP로 풀어야 된다 하고 DP 배열을 세워야 된다 정도까지는 쉽게 도달할 수 있지만 메모리 제한 안에서 어떻게 코드를 짤지 거기서 아이디어가 추가로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DP 배열을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주어진 메모리 제약 안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지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프리 코드에서 그 DP 배열을 활용해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같이 보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요약하자면은 여기서 아래 그림 있죠. 여기 첫 번째 그림에서 여러 개의 원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원들이 다 회기착륙장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도 회기착륙장이고 얘도 회기착륙장, 그 다음에 얘도 회기착륙장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각각 이 세 개 예시체 같은 것들이 다 크기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크기가 1이고 여기서는 크기가 2, 여기서 크기가 3, 이렇게 크기가 제각각인 회기착륙장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 각각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크기가 1인 회기창직장 같은 경우에는 원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 원의 크기를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2인 회기창직장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1인 아까 봤던 이 원도 존재를 하지만 같은 동심원 중에서 크기가 2인 원이 추가로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기가 3인 회기창직장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1인 동심원, 그 다음에 2인 동심원, 마지막으로 3인 동심원들이 셋 다 같은 중심을 이루고 설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기가 n인 헬기 착륙장을 만들려면은 헬기 착륙장에서 가장 크기가 큰 동심원의 크기가 n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헬기 착륙장들을 몇 개를 만들 수가 있냐를 파악을 해볼 텐데, 테스트 케이스에서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저희는 정해진 빨간 페인트하고 파란 페인트 수가 주어집니다.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당신은 빨간 페인트 A통과 파란 페인트 B통을 갖고 있는데 이들만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회기창정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는 회기창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크기가 1인 빨간색 페인트로 만들어야 하는 원들을 일단 보자면은 크기가 1인 동심원, 그 다음에 3인 동심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근데 빨간 페인트로 얘를 색칠을 하려면은 크기가 1인 동심원은 페인트가 1만큼 들고 그 다음에 3인 동심원은 3만큼 드니까 빨간 페인트가 저희는 총 4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반대로 파란색 페인트가 필요한 개수는 크기가 2인 동심원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2통만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문제에서 음, 빨간 페인트가 5통, 그 다음에 파란 페인트가 2통 주어졌다고 쳤을 때 이 페인트들로 무조건 얘를 만들 수가 있죠. 빨간 페인트는 오히려 남아돌고 파란 페인트도 전부 써먹었다고 쳤을 때 이 핵익청정을 만들 수가 있죠. 여기서 전제는 저희가 주어진 빨간 페인트하고 파란 페인트가 있었을 때 얘를 다 써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페인트가 남아 돌아도 상관은 없는데 만들 수만 있다면은 그 만들 수만 있는 헬기창장할 개수를 저희는 구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저희가 빨간 페인트가 4통, 근데 파란 페인트가 한 통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빨간 페인트로 저희가 칠해야 되는 동심원들은 다 칠할 수가 있죠. 근데 파란 페인트로는 이 크기가 2인 동심원을 못 그리기 때문에 이 조합으로는 이 회기창장을 설계를 할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희귀창장을 설계할 수 있는 개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여기 그려져 있는 희귀창장들은 다 서로 다르죠. 크기가 2인 희귀창장들을 봤을 때 각각 빨간색하고 파란색 동심원들이 어떤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빨간색, 빨간색, 두 번째는 파란색, 파란색, 세 번째는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네 번째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순차적으로 봤을 때 동심원의 색깔이 서로 다 조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크기가 3인 것도 빨강, 빨강, 파랑. 두 번째는 파랑, 파랑, 빨강. 세 번째는 파랑, 빨강, 파랑. 이런 식으로 조합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그려져 있는 것들은 다 서로 다른 해기창입장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개수를 숫자가 크니까 이 소수로 나눈 모듈로 연산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작성하면 됩니다. 이게 제약이 주어져 있고 제약에서 t는 테스트 케이스죠. 테스트 케이스에서 이제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제가 A하고 B 빨간 통계수, 파란 통계수가 주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이 A하고 B의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만까지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제약 조건하고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이 제약 조건 안에서 어떻게 DB 페어를 구상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P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신 분들이라면은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DP 배열 구조는 아마 3차원 DP일 겁니다. 3차원으로 했을 때 그러면 DP I, J, K겠죠? 그래서 뭐 I, J, K가 각각 뜻하는 바는 I는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회계창정의 크기, J는 빨간 통, 써야 되는 빨간 통의 개수, 그 다음에 K는 써야 되는 파란 통의 개수 해서 DPIJK가 뜻하는 바는 크기가 I인 헬기창장을 만든다 쳤을 때 무조건 J개 빨간 통하고 K개 파란 통을 모두 써먹어야 되는 조합이라고 칩시다. 얘네를 다 J개 빨간 통하고 K개 파란 통들을 무조건 다 써가지고 크기가 I인 헬기창장을 만든다고 쳤을 때 총 조합이 몇 개가 되냐, 서로 다른 헬기창장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몇 개가 되냐, 이거를 저장하는 값이 dpijk겠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문제는 정상적으로 풀리긴 할 텐데 저의 문제는 지금 이게 로직으로 봤을 때 맞냐가 아니라 메모리 제한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을 때 테스트 케이스의 최대값은 만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A하고 B는 최대 각각 5만씩 올라갈 수가 있는데 dp, ijk 각각 그 값들이 그 배열을 저희가 정리를 했을 때 크게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I 같은 경우는 저희가 A하고 그 빨간 통 개수 A하고 B를 다 더했을 때 최대 크기가 몇이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저희가 패턴을 볼 수가 있죠. 크기가 n인 헬기창장을 만들 때는 크기가 1에서 n까지인 동심원들을 모두 그리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의 헬기창장을 n이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는 무조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해서 k들 동심원들 다 1에서 n까지를 다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크기가 n이라고 치면은 1에서 n까지 모두 값들을 더한 이 값이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 예를 좀 더 최적화를 시키면은 가우스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A하고 B가 각각 최대값이 5만이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다시 말해서 10만인데 10만이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 요 계산을 때리면은 결국 한 446에서 447 정도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럼 저희가 배열 크기를 뭐 447, 뭐 여유를 잡으면은 450 정도로 세팅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i의 크기는 450. 그럼 j하고 k는 r 개수, b 개수,
빨간 통, 파란 통 쓰는 개수이기 때문에 최대값들이 얘는 이미 정해져 있죠. 각각 5만 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딱 봐도 지금 3차원 배열이면 450 곱하기 5만 곱하기 5만 하면은 얘는 메모리 에러가 나겠죠. 메모리 리미트 exceeded. 따라서 저희는 지금 시간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DP 배열을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랑 같은 효과를 같은 방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으면서 이 DP 배열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없나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배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물어봐야 되는 핵심 질문은 J하고 K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R 개수하고 B 개수가 있는데 I가 이제 크기죠. 크기 N 요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저희가 물어볼 질문은 크기 N을 이미 선택을 했고 선택을 한 상황이면은 R하고 B가 동시에 써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크기 n이 주어졌을 때 R하고 B 저희가 둘 다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냐? 입니다. 정답은 아닌데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저희가 아까 수식으로 봤을 때 A 플러스 B가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 요식을 저희가 세웠죠. 변수가 지금 3개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서 저희가 n을 이미 선택을 했다고 어, 가정을 지었죠. 그러면은 n을 이미 선택한 상황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은 구해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는 a를 정한다고 칩시다. a 값을 하나로 정했을 때 b 값은 무조건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 빼기 a로 저희가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b 값을 저희가 저장을 하고 있지 않아도 n하고 a 이 두 개의 변수만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는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도 사실이겠죠. b를 알고 있으면 a를 구할 수가 있다. n을 활용해서 그 결론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저희가 원래 3차원으로 배열을 구축을 했는데 이 J하고 K 이 두 개가 동시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요거를 dpijk에서 dpij 해서 J는 빨간 통계수, I는 크기 이렇게 2차원을 만들 수가 있고 또는 dpik 해서 파란 통계수만 저장을 해도 됩니다. 둘 다 상관은 없죠. 어찌됐든 배열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저희가 필요한 배열 크기는 I 크기가 450, 그 다음에 J하고 K 각각 이제 최대 크기가 5만이죠. 이렇게 하면은 뭐 2,500만 정도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커봤자 2,500만 정도. 충분히 저희 메모리 안에 들 수가 있는 크기입니다. 그럼 DP 배열은 일단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DP 배열을 써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패턴을 한번 볼 건데 크기가 1인 헬기 창장들이 요 나중에 헬기 창장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 한번 볼 텐데 일단 1하고 2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크기가 1인 헬기 창장 만들 수 있는 경우 수는 두 개밖에 없죠. 동심원이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이 두 개밖에 없는데 크기가 2인 헬기 창전들을 만드는 경우 수를 구한다 했을 때 처음에는 막막하죠. 이 조합을 어떻게 하나나 하는지 뭐 비트 마스킹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생각보다 이 크기 1인 헬기 창전들의 조합을 보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작업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단순히 크기가 1인 헬기 창장에다가 한 번은 빨간색인 크기 2인 동심원을 그리고 다른 한 번은 파란색인 동심원을 그려가지고 새로 만들어내면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지금 4개 조합들이 다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안에 크게 1인 동심원들만 보면은 무조건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죠. 파란색들만 봤을 때 요 두 개. 한 번은 빨간색인 동심원을 밖에다가 그렸고 다른 한 번은 파란색인 동심원을 밖에다가 그렸습니다. 빨간색인 때도 사실이죠. 파란색 한 번 그리고 빨간색 한 번 그리고 이렇게 곱하기가 2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 조합에서 무조건 곱하기 2를 하면은 전체 조합의 개수가 나오죠. 크게 3일 때 이 사실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3일 때도 총 몇 개 조합이 나오냐 할 수가 있는데 각 조합마다 빨간색으로 한번 그리고 파란색으로 한번 그리고 해서 곱하기 2를 하면은 총 8개 조합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다 그려져 있지 않긴 한데 여기 파란색, 여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가장 밖에 동심원이고 여기 크기 2인 착륙장 부분을 봤을 때 얘는 그냥 여기 첫 번째 조합이죠. 얘를 그냥 여기 안에다가 넣고 파란색으로 한번 동심원을 그린 모습이죠. 얘도 똑같죠. 얘는 단순히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갖다 붙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한번 색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도 똑같죠. 세 번째도 단순히 얘를 안에다가 갖다 붙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한번 동심원을 그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크기가 n인 해기창정을 만드는 조합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 조합은 무조건 크기가 n-1인 해기창장을 만드는 경우 수와 조합들의 종속적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크기가 1인 것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가장 큰 크기를 구해내면은 DP가 자동적으로 채워지겠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좀 비주얼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DP가 i가 이렇게 쭉 있고 j 인덱스가 쭉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i가 이제 크기죠. 해기창장 크기 최대 n까지 가고 j는 최대 5만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초반에 dp를 점화를 어떻게 하냐? 초기 값들을 어떻게 두냐 할 수 있는데 i가 해기창장의 가장 작은 크기는 앞서 말했다시피 1이죠.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i가 1일 때를 먼저 채워내면 되는데 1일 때 나올 수 있는 조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J를 저희 같은 경우는 빨간 통 개수로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저희가 동심원 1을 그리면은 쓰는 빨간색 통 개수는 0이겠죠. 그럼 0일 때 한 가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동심원 하나 그리면은 그때 1이죠. 하나를 쓸 때도 한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값들을 세우죠. 초기 값들 먼저 세운 다음에 저희는 i를 선형 탐색을 하면서 여기 나머지 있는 값들을 갱신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갱신을 하냐?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만약에 크기가 n-1인 헬기 창작장이 있을 때 크기가 n인 헬기 창작장을 만드는 방법은 한 번 빨간색을 칠하고 다른 한 번은 파란색을 칠하는 이 두 가지 연산을 취하면 되는데 각 연산을 할 때마다 쓰는 빨간 통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냐를 봤을 때 파란색으로 새로 동심원을 칠하면은 빨간색 통 쓰는 개수가 안 바뀌죠. 얘는 그냥 파란색만 쓰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만약에 기존에 쓰던 페인트 개수가 빨간 통 개수가 J라고 치면은 파란색으로 새로 칠하면은 인덱스가 그대로 J겠죠. 근데 반대로 저희가 빨간색을 칠하면은 빨간색 지금 인덱스가 DP에서 뭐 봤을 때 뭐 I 플러스 1을 보고 있겠죠. 여기서 그게 뭐 n-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n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제가 크기가 n인 헬기창장을 새로 만든다 쳤을 때 바깥쪽 동심원을 빨간색으로 칠하면은 기존의
빨간색 페인트가 J통이 필요했다면은 새로 필요한 개수는 J 플러스 N이 되겠죠. 제가 실제 이걸 탐색을 하고 있을 때는 J 플러스 I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걸 한번 이제 DP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크기가 1인 헬기 착륙장으로 크기가 2인 헬기 착륙장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취할 연산은 그냥 파란색으로 바깥쪽 동심을 칠해볼 건데 이땐 말했다시피 J 인덱스가 안 바뀌죠. 단순히 저희는 각각 가로로 한 칸 옮겨가지고 값을 갱신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깥 동심원을 빨간색을 칠했을 때 이땐 인덱스가 바뀌죠. J에서 J 플러스 I 플러스 1, 요 I 플러스 1이 지금 2죠. 그러면은 I 플러스 1 이제 2만큼 인덱스를 더합니다. 이제 요 각 칸마다 두 칸 오른쪽을 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0, 1, 2, 3, 4, 5 해서 이렇게 추가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까 봤을 때 크기가 2인 헬기 착륙장 만들 수 있는 조합의 개수가 4개인데 여기서도 이 값들을 다 더하면은 크기가 2인 헬기 착륙장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합이 4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나왔죠?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크기가 3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3일 때 똑같이 첫 번째는 파란 통으로 칠해줄 건데 이때는 가로로 한 칸씩 옮겨서 갱신을 해주면 되죠. 두 번째,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볼 건데 이때는 크기가 3인 동심을 한 번 더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아까는 인덱스를 두 칸 오른쪽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세 칸 오른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1을 더해줘서 2가 되고 얘도 1을 더해주고 여기다가 1 더해주고 여기다가 1 더해줍니다. 그럼 총합이 8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 말했다시피 크기가 3인 해기창점 만드는 개수는 4 곱하기 2, 즉 8이기 때문에 얘도 정상적으로 조합이 구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DP 배열이 이렇게 채워졌죠. 그러면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저희가 주어진 변수는 A하고 B죠. 빨간 통, 파란 통 개수. 그러면 이 배열을 보면서 얘를 어떻게 더해 나가냐, 어떤 게 되고 어떤 조합이 되고 어떤 조합이 안 되냐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저희 J 인덱스에서는 빨간 통의 개수를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가 빨간 통 개수이면은 만약에 J 인덱스가 A보다 커지면은 무조건 요 회계 창정은 안 된다를 저희가 단정을 한 번에 지을 수가 있죠. 왜냐면 어 J에게 빨간 통을 무조건 써먹어야 되는 써먹어야 되는 게 이제 저희 DP 배열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 J 인덱스는 무조건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저희가 그 특정 행에서 DP 값들을 더해 나가야 되는데 A 같은 경우에는 A를 보고 저희는 최대 인덱스를 바로 정할 수가 있죠. 얘 J의 최대값은 무조건 A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장 낮은 인덱스는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낮은 인덱스 같은 경우는 A를 최대한 덜 쓸 겁니다. 최대한 덜 쓰고 파란 통으로 최대한 메꿀 건데 파란 통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나머지 B보다 커지는 상황이겠죠. 그러면은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에서 마이너스 x 이게 저희가 쓰는 빨간 통의 개수죠. 요 값이 b의 수렴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x를 위해서 식을 다시 세우면은 x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 빼기 b 요 x가 이제 저희 최소 인덱스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x부터 a까지 각 행마다 모든 값들을 더해 나가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상 한 가지 고민이 생기죠.
저희가 DP 배열이 5만 곱하기 450인데 최악의 시나리오, 요 DP 특성상 배열에서 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하면은 어, n개 크기, 즉 450개의 크기 동안 5만 개의 값을 다 누적합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DP 배열 크기만큼 연산 크기가 나오는데 그럼 뭐 2천만, 2,500만 정도 될 텐데 문제는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만 개가 있죠. 테스트 케이스가 만 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간 복잡도는 여기에다가 만을 추가로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시간 에러가 나죠. 여기서 최적화를 한 번 더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어, 이 부분은 간단하죠. 정의상 저희가 x부터 a까지 누적을 시킨다가 키인데 누적을 하니까 prefix sum 즉 이 DP 배열을 각 행마다 누적합 배열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업데이트를 다음 걸 시켜준 다음에 이 배열을 다 그냥 누적합 배열로 만들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누적합 배열이고 여기서 여기가 하나의 누적합 배열이고 여기서 여기가 하나의 누적합 배열이고 이런 식으로 누적합 DP 배열을 n개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적합 배열을 만드는데 필요한 연산 개수 2천만, 2,500, 뭐 450 곱하기 5만 개 연산이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누적합 배열로 만들었을 때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크기를 n개를 일단 보긴 하겠죠. 그건 안 변하는데 각 크기마다 저희가 취해야 되는 연산은 a 인덱스 알고 x 인덱스 알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는 각 크기마다 어, prefix a 빼기 prefix x 빼기 1 이게 저희 기본적 누적합 공식이죠. 저희는 이게 2차원 DP이기 때문에 뭐 여기 인덱스가 i라고 치면은 DP i a 빼기 DP i x 빼기 1 x가 만약에 음수까지 도달하면 그냥 안 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저희는 세울 수가 있고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산은 하나만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각 크기마다 저희가 몇 개 조합을 만들 수 있냐를 계산하는 게 원래는 최대 5만 개 연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단 하나로 추려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새로운 시간 복잡도는 5에 450, 450을 그냥 h라고 정의를 할게요. 5에 h 곱하기 어, a 개수가 따로 주어지지 않아 그냥 h 곱하기 맥스 a, b의 최대겠죠. 아니면 그냥 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a를 5만이라고 지을게요. 5에 h 곱하기 a 이걸로 dp를 먼저 세우고 누적합 배열로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 복잡도죠. 더하기 어, t 곱하기 h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저희는 h의 크기들을 모두 봐가면서 누적합을 적당히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저희 새로운 시간 복잡도고 h가 450 그 다음에 a가 5만 더하기 t가 만 그 다음에 h가 다시 450 하면은 뭐 2천만 정도 더하기 450만 저희가 아무리 이거를 어, 크게 잡아도 4천만 연산은 안 넘겠죠. 따라서 충분히 시간 안에 연산을 할 수가 있다. AC를 바를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2차원 최적화된 2차원 누적합 DP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이 회귀창장의 조합을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가장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찾았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풀이는 다 봤으니까 이제 이걸 코드로 어떻게 구현을 해냈는지 보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기 풀이 코드인데
일단 메인 함수에서 먼저 실행하는 함수가 init이죠. init은 이제 그냥 배열들, dp 같은 배열들 초기화 시켜주는 제가 만든 함수인데 여기에서 일단 dp 값들에서 i에서 dpij는 조합들의 개수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될 때마다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죠. 그래서 초반 값들은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레이어 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크기가 n인 헬기창작을 만들 때 필요한 페인트의 총 개수가 n 곱하기 n 더하기 1 나누기 2라고 저희가 결론을 지었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할 때마다 계산할 필요는 그건 또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1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프리픽스 썸으로 저희가 레이어 썸, 즉 크기가 n인 헬기 창작을 만들 때 필요한 페인트의 개수를 저장하는 식으로 배열을 하나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input 함수에서 문제에선 t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선 n으로 썼었네요. n을 입력을 받고 벡터에다가 테스트 케이스들을 다 입력을 받습니다. first가 빨간 통 개수, second가 파란 통 개수. 솔브를 했을 때 i가 이제 그 크기죠. 헬기창작 크기. 저희는 이제 DP에서 미리 다 구해 놓을 것이기 때문에 mx-1까지 총 탐색을 해 놓습니다. 마이너스 1까지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연산하는 방식에서 볼 수가 있는데 dpij 값을 보고 저희가 다음 헬기창장 크기가 하나 늘려놨을 때 파란색을 칠했을 때 그 다음에 빨간색을 칠했을 때 이 두 개 조합들을 미리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mx-1로 했고요. 첫 번째 케이스 다음으로 저희가 칠하는 동심원이 파란색인 경우죠. 그땐 아까 말했다시피 쓰는 빨간 통의 개수가 안 바뀌기 때문에 i만 인덱스 하나 올려주고 j는 그대로겠죠. 이것은 dpij 그 다음에 저희가 숫자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듈러로 한번 모듈러 연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저희 다음 동심원이 빨간색인 경우죠. 이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J의 빨간색 통을 이미 썼을 때 i 플러스 1을 추가적으로 써야겠죠. 그러면 dp i 플러스 1의 이 두 번째 차원 인덱스는 j 플러스 i 플러스 1이 되겠죠. 해서 요것의 값은 dp i 플러스 1 원래 이미 요 배열 값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다가 dpij를 더한 다음에 모듈 연산을 때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 크기인 회기창장들의 조합들을 모두 구해냈으면은 요 dp 배열을 누적합 배열로 만들어주는 연산을 한번 해줍니다. 해서 dpij 해서 선형 탐색한 다음에 그냥 정값을 더해 나가는 prefix sum 배열로 만들어서 할 때마다 모듈 연산 한 번씩 계산을 해주면 dp 배열 구축은 끝나겠죠. 아웃풋이 이제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를 다루는 방식인데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저희가 first하고 second 빨간 통 파란 통 개수가 주어지죠.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요거 A하고 B를 둘 다 더했을 때 최대 크기를 알 수가 있죠. while문으로 전 이걸 구축했습니다. first하고 second A하고 B의 전체 합이 크기가 n인 헬기창을 만들 때 필요한 페인트의 총 개수 요것을 절대로 넘으면 안 되겠죠. 이게 절대로 요것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더 작으면은 다 못 채운다는 뜻이니까 그걸 while문으로 구현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구간함 연산을 해줍니다. 구간함 연산을 해주고 가장 큰 인덱스는 이제 전체를 다 빨간색 통으로 만들었을 때니까 전 그 여기서 ni 인덱스 해서 여기 2차원 값이 vi의 first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최대 인덱스고 nidx가 저 이제 최소 인덱스인데 nidx는 이제 만약에 0이다 하면은 새로운 그 프리픽스의 인덱스가 마이너스 1로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빼주면 되고요.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은 저희가 그 원래 vel 값이 가장 큰 인덱스에서 누적합 값을 빼온 건데 여기에다가 dpj의 nidx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냥 프리픽스 연산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
그냥 다시 말해서 dpj v i.first는 크기가 j인 헬기창작을 만들었을 때 빨간색 통을 다 써도 됩니다. 다 써도 됐을 때 그 전체 모든 조합들의 총합이 여기 저장이 돼 있을 거고요. 저희가 빼야 되는 값은 파란색 통으로 저희가 메꿀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빨간색 통을 너무 안 쓴 나머지 대부분을 파란색 통으로 칠해야 되는데 그 칠해야 되는 개수가 저희 vi.second를 넘어설 때 그 경우들만 빼내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nidx로 그것을 구한 겁니다. 레이어 썸에다가 파란색 통의 개수를 빼고 거기다가 1을 빼면 되겠죠. 프리픽스 썸이니까 1을 빼주고 그 nid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때는 그냥 빼주질 않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이 두 개 값들 빼주고 모듈 연산을 하다 보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듈을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듈러로 연산을 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앤서가 이제 저희가 각 크기마다 만들 수 있는 조합들을 다 저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 크기마다 저희가 구해냈으면은 val을 더하고 모듈 연산 때려주고 그 다음에 j 인덱스를 하나씩 올리는 구조입니다. 해서 앤서를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출력을 하고 리턴을 하면은 코드가 끝이 나죠. 해서 저희가 이걸 제출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 문제에서 여유롭게 통과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 영상에서 회귀창작이라는 문제를 DP하고 약간 기발한 해석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적학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풀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문제 풀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